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 즉 도함수의 활용 첫 단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도함수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어떤 내용부터 진행을 하게 되냐,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접선이라 함은, 자 여기 지금 그래프가 보여있지, fx가 이렇게 생겼나봐. 근데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이 궁금한가봐. 접선이 그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냐? 자, 바로 우리 f 프라임 a라는 걸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자, 첫 번째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두 번째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세 번째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읽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이 왜 나왔냐? 지금 이 상황에서처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f'a를 정의를 할 때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요때 요 점에서의 접선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다? 지금 P라는 점의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 f'A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몇 콤마 몇인가요? A, FA지. 맞아? 그럼 우리 예전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난다면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y 꼴 기울기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이렇게 구했잖아, 그지? 그럼 따라서 이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f'a에다가 x-a 더하기 fa로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 점 P를 읽는 방법입니다. 즉, 이 직선은 현재 스코어 fx와 점 P에서 만나지. 따라서 저때의 점 P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접점이라고 하겠다. 접점. 요게 핵심이야. 당연히 접선이 있으면 분명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접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예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면, 자, 곡선 x제곱 y꼴 x제곱 더하기 1에서의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여기선 특별하게 접점이라고 나와있진 않았지만 얘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그냥 여기 어딘가에 1,2가 있겠지. 거기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거니까 1,2가 바로 접점일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꼴 f'1에 x-1 더하기 2로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f'1을 구하기 위하여 도함수를 구하면 2x죠. 그럼 f'1은 얼마야? 2지. 그래서 2에 x-1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이고,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접선에 대하여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 요 그래프에서 보면 요 직선 수직. 그럼 요 보통 요 수직인 직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일반적으로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법선의 방정식. 근데 우리 직선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수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뭐 쓰는 거다? 두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즉 a, fa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다? 기울기의 x-a 더하기 fa로서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왜? 어차피 a, fa를 지나기는 할 거잖아, 법선이. 그죠? a, fa에서의 법선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접선의 기울기가 f'a지. 그거 곱하기 법선의 기울기를 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따라서 법선의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다? f'a분의 1이 되겠다. 즉 마이너스 f'a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fx가 있는데 곡선 fx 위의 점 0,f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 하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ab의 길이에 대하여 x좌표를 구하라. 자, 위의 점 여기서의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a가 뭐다? 바로 얘가 접점이겠지. 자, 여러분들 접점이 누구냐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접점 A는 0,f0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곡선에서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 하자. 자, 이렇단 얘기야. 그냥 이렇게 그 함수가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있나봐. 접선이. 그럼 분명 여기가 접점일 거고 지금 이 그래프와 다른 점에서도 만나잖아요. 그죠? 즉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B라고 하겠다 이 얘기인 거야. 뭐 딴 뜻이 없고 이 점은 B는 접점이 아니죠. 그냥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잖아. fx와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싹 살펴보면 일단 가장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도함수를 구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 f'0잖아. 그지? 그럼 0 딱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3에 x 빼기 0 더하기 f0지. 그 f0는 얼마야? 0이잖아. 이렇게. 그럼 따라서 y 꼴 3x가 바로 접선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또 진행을 해야 되냐? 이 곡선이 만나는 점 중이라 그랬지.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래. 무슨 방정식? 두 번째, 교점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왜? 그 접선하고 직선하고 만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교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3x와 누구와? 바로 접선 3x와의 교점이 필요하죠. 그럼 딱딱 날라가고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a 이꼴 0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x 이꼴 0과 마이너스 a 나오겠지. 그럼 요 놈이 뭐라는 얘기야? 즉 지금처럼 만나는 점이 몇 개이긴 해. 접선과 fx가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두 개라는 얘긴데 한 놈, 즉 x 이꼴 0일 때는 얘는 접점인 녀석이고, 즉 a인 점이고, 얘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 B점의 X좌표라는 얘기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3 루트 10이랍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는 0, F0는 0이네요. 자, 0, 0이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플러스 A 3승이네. 다음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럼 따라서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루트에 얘 빼기 A 제곱, 즉 A 제곱, 그 다음에 얘 빼기 A 제곱 플러스 9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3 루트 10이어야 된다. 그럼 따라서 10 루트 아니지, 뭔 소리야? 안쪽을 계산하면 10A의 제곱이지. 에다가 루트가 3 루트 10이어야 합니다 가 되는 거고, 그럼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좌변이 분명 A 루트 10이 될 거 아니야. 그게 3 루트 10이 돼야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야?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 나올 수 있는데 뭐지? 왜 정답이 달라 이거? 뭐가 실수했지? 뭘 실수했지? 뭐지? A 3 맞는데? BX 쏘리 bx좌표 마이너스 a죠. 미안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문제를 잘못 봤네요. 자,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자, 우리 접선의 스토리. 자, 접선의 스토리의 시작은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접선의 방식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그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바로 접점에서 시작을 해요. 왜? 접점이 있어야 뭘 구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앞에 문제들에서는 접점이 다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나 얘가 이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접점을 가정하는 겁니다. x좌표를 t, y좌표는 그냥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t, ft로 이렇게 접점을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점 1,1에서 y 꼴 x제곱 마이너스 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죠? 저 얘기는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1, 마이너스 1이 밖에 있다는 얘기. 이런데 그럼 이건 접점이 아니잖아. 여기서 근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어떤 그 점 위라면 이렇게 하나밖에 나올 수 없지만은, 그리고 이 녀석을 접점이라고 부를 거지만은 밖에서 그라 그랬잖아. 그지? 되겠죠? 그럼 얘는 접점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1, 마이너스 1이 접점이다 아니다? 접점이 아니다. 그럼 따라서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해라. 그럼 t, 몇 콤마면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t 여기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t잖아. 그지? 그럼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뭘 만들어봐?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봐요. y꼴 f'' 에다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지. 그럼 이제 f't를 구하기 위하여 f'x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마이너스 1이죠. 요는 미분 땡기면. 그럼 따라서 f't는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근데 얘가 이 접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 1, 마이너스 1. 즉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했잖아. 맞아요? 그럼 이 직선이 분명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니까 여기를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되겠지. y 위치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누구 위치에? x 위치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지난다는 얘기잖아.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되겠죠? 그럼 자, 우변 전개하면 2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 그럼 싹싹 날라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이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딱딱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꼴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t 값은 0 또는 2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럼 t 값 나왔지? 그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 딱 하시면은 접선 두 개 딱 튀어나오겠다. 그지? 분명 앞에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가 길어진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접선의 스토리는 접점에서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보시면은 또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fx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gx가 있나봐. gx가 즉 두 개의 함수가 있나봐. 근데 두 개의 함수가 어떤 한 점 P에서 접한대. 그럼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는 분명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접해. 그 말인즉슨 한 점에서 만나. 요 점을 P, Q라고 하면 X를 여기다 집어넣든 그때의 Y 값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요. 그냥 A라고 하자. 뭐야 이거. 요거 fx. 요 점의 X 좌표를 A라고 한다면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식이 누구는 같다? X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의 Y 값은 같다. 당연히 교점이니까. 그죠? 즉 공통으로 두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세우셔야 되는 식이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fa 꼴 ga.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알아왔던 내용이라면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공통접선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공통접선. 그럼 그 말인즉슨 fx를 이용하여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f'a와 gx를 이용하여 요 점에서 구한 기울기인 g'a가 뭐하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지. 즉 이렇게 문제풀이식이 하나가 이제는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이걸 머릿속에 담고 진행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x 이퀄 a에서 두 곡선 조놈과 조놈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한마디로 공통 접선을 구해보란 얘기냐.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x 이퀄 a에서 접하면 fa와 ga는 같다를 이용하여 a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므로 f'A, g'A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이렇게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으로 a가 나오는 녀석이 있겠지. 되죠? 즉 a 공통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따라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x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용하여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둘 중에 아무 함수를 따와서, 즉 이걸로 이용하든 이걸 이용하든 우리가 그대로 구하는 방법, 접점의 x 좌표를 아니까 그냥 fx든 gx든 선택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0,2에서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근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로 할 때 OPQ의 넓이를 구하라. 자,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네요. 일단은 접선을 구해야 하니까 접점을 뭐 하는 것에서부터,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왜?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았잖아. 얘는 접점이 아니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f'x를 먼저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한번 쓱 구해보면 기울기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2 다음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3승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0,2를 지나잖아요. 그죠? 그럼 0,2 딱 대입해주면 2 꼴 여기 0 들어가는 거니까 얘만 분배되면 되겠지. 마이너스 3t의 3승 맞나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네. 다음 뒤에 t 3승 마이너스 2t 있고요. 그럼 얘 날라가고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넘어가시면 이제 2t의 3승 맞지? 플러스 2 이꼴 제로겠네요. 그럼 따라서 t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 딱 하면 y꼴, 그럼 3 빼기 2니까 1이네요. 1.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2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났지?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0를 지날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대. 여기가 q인 거지. 그 다음에 0,2를 p라고 하겠대. 0,2. 그 다음에 1.5 요놈의 넓이네요. 그럼 요 길이 2, 요 길이 2니까 넓이 얼마야? 2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바로 밑에 4번 문제도 한번 보고 갈게요. 유제 4번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 자, 함수 fx가 저놈 3함차 함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gx는 주어지지 않았네요. 두 곡선 fx, gx가 y축 위의 점 p에서 만난대요. y축 위의 점 p에서 만나고 y꼴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이 곡선 gx와도 접한다. g2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스코어 g2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gx의 함수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네. 그지? 최고차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2차 함수를 두고 난 다음에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두 곡선 fx와 gx가 y축 위의 점 p에서 만난다 그랬어. y축 위의 점 p? 그럼 우리는 p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아. 0이라는 걸 알지. 그러면 x좌표가 0일 때 fx는 몇 콤마 몇을 지나? 0,4를 지나잖아. 그지? fx와 gx가 만난다 그랬으면 분명 fx가 지나는 점이 0,4니까 누구도, 즉 우리 아까 전에 어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그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얼마로서 같다? 4로서 같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왜? f0가 4니까. 그럼 따라서 g0가 4라는 얘기지. 따라서 b는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gx와도 접한다. 그 말인즉슨 g'0도 뭐랑 같다? f'0와 같다는 얘기지.
그럼 f 프라임 제로는 얼마입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이고 딱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죠? 그럼 g 프라임 제로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니까 g 프라임 x는 얼마인데요? 2x 더하기 a죠. 그게 그 다음에 g 프라임 제로는 얼마입니까? a지. 그게 마이너스 6이어야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a 여기 딱 집어넣고 g2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다음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평균값 정리 마찬가지 우리 사이값 정리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지? 연속할 때. 그거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뭐 수투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정리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예요. 자, 얘는 그래프로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 자, 사이값 정리도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었어, 그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조건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이 같으면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어떤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을 만족하는 x좌표인 c가 그 AB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긴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일단 AB 사이에서 AB라는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그리면 분명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려지겠지. 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생겨본 그래프가 있을 거야. A와 B 이렇게 있고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든지 뭐 어떤 식으로 생기든지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분명 현재 스코어 A, B 이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A일 때와 B일 때의 높이가 같지. 왜? Y값이 같으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그 사이에 분명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점인 C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야. 심지어 A와 B 사이에 이렇게 직선으로 긋더라도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잖아요. 그죠? 되겠습니까? 요게 롤의 정리고, 평균값 정리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야. 뭐 3번만 없어져.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그렇다 이거야. 누구? 구간의 양끝에 있는, 구간의 양끝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지. 이거는 평균 변화요. 그지? 그것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 존재한다. 저 얘기는 뭐다? 그냥 AB, 이번에는 높이가 같지 않아요. AB에서. 그러나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자. 그럼 뭐가?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분명 요거지. 요게 지금 바로 좌변에 있는 B-A분의 FB-FA, 즉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지? 그거와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분명히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즉 여기서 이렇게 하나 존재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존재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존재할 거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이러한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머릿속에서 가장 납득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하여 예제를 한번 풀어 들어가 보면,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2, 3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F0가 2고요. F1 마이너스 F0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자, 다항함수라 했다 함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F'C가 이꼴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0, 2에서 존재한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집합 A의 원소 K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F'C가 K를 만족시키는, 그럼 분명 현재 스코어 fx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그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일정한 값을 만족시키는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봐봐. 그럼 분명 F2-F0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라 그랬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누구? 여기다가 양변에 2 빼기 제로를 나눠요. 즉 2를 나눠봅시다. 그럼 2를 나눠보면 이 식은 어떻게 돼? F2-F0 나누기 2 빼기 제로는 얼마입니다? 1이다 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즉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을 보는 시선을 기르셔야 돼. 그냥 F 빼기
그냥 뭐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에 나누기 2 빼기 0입니다 로 읽으시면 망한다는 얘기야. 심지어 이렇게 있더라도 얘를 어떻게 읽으셔야 돼? 2,2와 0,0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읽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분모 분자의 정체가 뭐야? x 좌표분의 y 좌표잖아. 그 의미는 기울기로 가져올 줄 아셔야 돼. 요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을 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읽을 줄 아셔야 돼? 2,2와 0,0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배웠잖아. 다항함수 f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0,0과 2,2가 뭐 어떻게 있대? 그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이 녀석 있지? 이 녀석과 같은 녀석이 분명 fx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잖아. 즉 여기서는 fx가 어떤 녀석인지 안 나와 있지만 fx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분명히 이 1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녀석이 fx 안에 하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되겠어? 즉 f'c 꼴 k를 만족시키는 c가 0에서 하나는 존재한다 할 때를 k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그때 k가 하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f1-f0가 이번엔 또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라 했지. 여기서도 뭘로 나눠? 1-0로 살짝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f2-f0에다가 1-0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2, 개소리야. 이거 1이잖아 여기. 1,f1과 0,f0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 fx 안에 분명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야. 물론 여기서는 0과 1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되겠죠? 따라서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k값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뭘 찾아줄 수 있다? k가 몇 개인지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럼 따라서 0과 2 구간에서 뭐라 그랬지? 되니? 그럼 일단은 2와 0 사이를 봤잖아. 맞아? 2와 0 사이를 2와 0 사이에서 하나 존재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게 또 0과 1 사이지. 0과 1을 봤으니까 이렇게 여기 0 여기 2를 첫 번째 봤고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1 봤고 되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잖아. 하나 더 있겠지. 되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도 있다 이거야. 그 다음 2와 3 사이에도 있겠지. 2와 3은 없겠네요. 미안해요. 왜요? 우리는 0과 2 사이만 보라 했잖아. 0과 2 사이. 그지? 그러면 0, 2,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1, 2 되죠?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 존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미안해. 여기서 이게 지금 A가 미안해. K의 원소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이 범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합 A의 원소가 K 값이었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잘 봐봐. 그냥 이건 정답은 5번이야. 5개야. 왜? 분명 우리는 이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0과 2 사이 있지. 0과 2 사이. 0과 2 사이에서 여기서 지금 범위를 쪼개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2와 0, 그 다음 1과 0일 때 두 개를 준 거야. 오케이? 그럼 0과 2 사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범위를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0과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다 쪼갤 수 있단 말이야. 뭐 2분의 1과 1 이런 식으로. 임의로 우리가 범위를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녀석, 그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될 때가 존재하냐 이거잖아. 그 존재할 때 k 값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마이너스 1, 0, 1, 2, 3이지. 얘들 다 될 수가 있지. 왜? 그 안에 x의 범위를 어떻게 쪼개든 간에 저 값을 나오게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스코어 f라는 함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안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0, 1, 2, 3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모든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5번이 되겠고, 여기서 그냥 예를 준 거는 2와 0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과 0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를 보여준 거야. 되겠죠?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그 안에서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분명히 이 5개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x1이 x2보다 클 때, 자, 이럴 때 이러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걸 읽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요 x1과 x2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정의역이지. x1과 x2의 위치를 봐봐. 함수 f 안에 들어가잖아, 그지? 정의역의 원소가 클수록 그 함수 값이 더 크면 이라고 읽으셔야 돼. 그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고, 이게 이제 함수의 증가의 정의예요. 일단 감소의 정의는 어떻게 돼? 정의역이 큰데 함수 값이 작으면이지.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증가와 감소의 그거고 정의이고, 그들에 대한 이제 판정. 자, 어떤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니 감소하니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자, 증가할 때를 볼게요. 자, 이 함수의 단어는 이곳의 단어는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지? 따라서 증가함수일 때 접선을 보면 접선이 지금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의 값을 가지지. 증가하고 있을 때는, 그지?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인 도함수가 양수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입니다. 감소할 때는 어떻게 돼? 지금 접선이 지금 이 기울기가 음수의 값을 가지잖아, 그지? 따라서 뭐가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예요. 자, 따라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야. 요거는 맞아요. 근데 이건 틀려요.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y = x의 3승을 볼게. y = x의 3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로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쓱박 삭박 원점 대칭 함수야. 자, 그럼 잘 봐. 자, x1과 x2를 잡아봅시다. x1과 x2. 자, x1에서의 함수값 요놈이죠. x2의 함수값 요놈이죠. 즉 fx1보다 fx2가 더 크지.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보다 fx2가 더 크니까 얘는 분명 증가함수야, 그지? 그죠? 그럼 증가함수면 분명 여기서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잘 봐봐. 도함수 어떻게 되지? 3x 제곱이죠. 근데 x = 0에서 뭐가 남지? x = 0에서 즉 f 프라임 제로가 0이죠.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맞아? 증가함수인데도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되죠? 따라서 반대로 가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가한다 라는 얘기는 f'x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을 때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알고 가셔야 될 거, f'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가 어떤 값으로 나온다면, 즉 f'x = 알파다 이런 값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방법이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나온다면 뭘로 해석한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필기를 해두셔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와서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면,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3분의 1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0과 이런 함수에 대하여 저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멘트를 잘 봐야지. 이런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이렇다.
를 보고 아 fx가 뭐 한다는 걸 읽어내야 돼? 감소하는구나 라고 읽으셔야 돼. 왜? 정의역이 큰데 함수값이 작아지잖아. 그럼 따라서 감소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저 도함수인 연녀석이 뭐여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왜? 감소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소할 때는 도함수가 뭐여야 되죠? 0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보다는 정의역이 x가 0보다는 클 때잖아. 그지? 되죠? 그럼 따라서 도함수 f'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ax 다음에 더하기 4 마이너스 a 제곱이죠. 그게 x가 0보다 클 때 뭐여야 되죠?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지. 그럼 잘 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아. 얘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a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b 땡기면 a죠. 자, 그럼 잘 봐봐. 얘가 이 2차 함수인 f'x가 x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잘 봐봐. 현재 스코어 이걸 알아. 뭐를? 대칭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잘 봐. x가 0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0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지. 근데 a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따라서 0을 대충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보면 함수 fx가 좀 그래프를 좀 몇 개를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스코어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를 봐야 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 이퀄 a.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어딨냐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 0이 여기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0보다 클 때의 2차 함수를 보라는 거니까 노란색 부분만 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그때의 이 f'x가 누구보다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또는 요렇게까지 꼭 지점까지 딱 와도 상관없겠죠.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이네. 그럼 얘는 슥슥 날아가고 a, 4네요. a, 4. 근데 이미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a, 4라는 얘기는 이미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미 x축이 이 밑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x축은 y가 0인 곳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분명 이렇게 요 부분이 뭐가 0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우리는 이걸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네. 누구? x 이퀄 제로가 a의 왼쪽에 있을 때, 즉 a가 0보다 뭐 할 때는 아니네. 클 때는 아니네라는 얘기인 거야. 그죠? 다음 두 번째. 당연히 a가 뭐일 때 이번에는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쓱 x 이퀄 a.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언제를 봐야 되겠어? a가 얼마일 때? 이쪽일 때지. a가 이제 0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아니면 이제 여기 있을 때겠지. 이 두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x가 0이 여기 있어 봐야 0보다 클 때니까 a의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 a가 뭐보다는 0보다는 왼쪽에 있을 때겠지. 그러나 같을 때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건 뭐 각설하고 여튼간에 0이 여기 또는 여기 있을 때를 보는 거야. 그죠? 그럼 그랬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되겠니? 자, 한 경우만 볼게요. 0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될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말인즉슨 0 딱 집어넣었을 때 요때 0의 좌표가 있을 거야. 그지?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a제곱이죠. 즉 4 마이너스 a제곱이 누구? x축인 y 이꼴 제로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4 마이너스 a의 제곱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되지. 그러나 같아도 상관없죠. 왜? 0일 때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0일 때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 노란 부분은 x축이 이렇게 오더라도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2보다는 같거나 작고 2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2보다 클 때는 아니겠지.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즉 이 부등식 풀면 A값 범위가 나올 텐데 분명히 A가 0보다는 X가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다만 살아남고 얘가 정답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1학년 때 그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라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꼭 필기를 해두시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가장 먼저 극대와 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와 극소. 자, 극대값이라는 건 어떤 값이냐?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자, 여기선 극소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극소 구간. 극소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그 A의 함수값이 x값이 A일 때의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보다 가장 크다면 그때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라고 칩시다. A 양옆에 극소 구간을 잘라요. 그럼 이때 FA의 함수값은 요놈이지, 그지? 근데 나머지 함수값들에 비해 이 녀석은 같거나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를 뭐라고 부를 거다? 우리는 극대라고 부를 거다. 그럼 반대로 극소라는 건 뭐겠어? 어떻게? A라는 점이 있어요. 극소 구간을 잘라. 요 함수값이 제일 작지, 다른 함수값들에 비해서. 그죠? 다른 함수값들에 비해서 가장 작다면 그때를 극소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수학2에서는 항상 미분 가능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 그래프가 지금 현재 스코어 여기 있는데, 자, 잘 봐봐. 현재 스코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자, 극대와 극소를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극대값은 현재 스코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극대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 fx 안에 극대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극소값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의관 만족하면 그놈들은 전부 다 극대극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극대값을 살짝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극대값에서 접선을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오케이? 따라서 뭐다? 극값은 어디에서 극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된다 이 얘기야. 되겠니? 마찬가지 극소값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전부 다 빵이잖아,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스리슬쩍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분명 A에서 어떤 값을 가져요? 극대값을 가지는 게 눈에 보이죠. 다음 B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자, 그 fx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면 무조건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만 빵이면 무조건 극대다, 극소다 해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봐봐. 이런 상황.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y = x의 3승이 있습니다. 자, 분명 여기서 x = 0에서 얼마라고? 0입니다. 0이에요. 도함수의 값이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x = 0에서 그 값인가요? 아니란 말이야. 왜? 좌우의 극소 부위 잘라봐. 요 점이 함수값이 제일 크니? 제일 작니? 아니지. 중간이잖아, 중간. 그 값이 아니란 말이야. 한마디로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뭐는 아니다? 그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요게 핵심이야.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x =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진다. 이거는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이거 꼭 필기를 해두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값을 가지냐? 바로 첫 번째, 일단 도함수가 빵이 되기는 해야 해. 그 값이 되려면.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좌우에서 도함수, 일단 x = a에서 도함수가 제로지. 그들의 좌우를 봐봐. 그 좌우에서의 접선을 한번 봐봐. 접선의 기울기. 자, 분명
어디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 분명 양수지. 양수란 말이야. 양수. 양수로 오다가 A에서 빵이 되지. 그리고 난 다음 뭘로 바뀌니? 접선이 음수로 바뀐단 말이야. 음수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나요? 아,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A를 지나 음수로 바뀌죠. 즉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양수에서 이렇게 음수로 바뀔 때를 극값이라고 해요. 근데 특별하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극대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봐봐. B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이잖아. 현재 스코어 B의 왼쪽에선 계속 음수지. 음수로 오다가 빵 되지. 그 다음 다시 뭘로 변하니? 양수로 변하죠. 이렇게. 아, 뭐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할 때, 즉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날 때를 극값이라고 하고, 이때를 특별하게 극소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이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극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정리된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극값 구하기 프로세스. 첫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 알파를 구한다. 그 다음에 뭐 알파의 좌우에서 도함수 부호 변화를 관찰한다. 자, 여기서 이 알파가 이 도함수가 제로를 만드는 알파는 극값이 아니라 극값의 후보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부호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극값을 판정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필기를 꼭 해두시도록 하고 극대극소 예제를 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극대극소를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fx가 x의 3승 더하기 3차 함수네요. 저럴 때 극대값을 m,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자, 극값을 구하기 위하여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도함수의 부호 변화 판정 어떻게 하는지. 자, f'x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3x제곱 더하기 6x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이를 함부로 여러분들 3으로 나누지 마세요. 자, x제곱 더하기 2 뭔 개소리야. x지. x 더하기 2 이꼴 제로가 되고, 따라서 후보가 되는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이제 후보 찾았으니까 부호 변화를 체크하러 가야 되지.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9% 확률로 그래프로 합니다. 누구의 그래프?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로.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현재 스코어 2차 함수잖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지. 어디서 만나? 자, y 이꼴 요놈 못 그리는 거 아니지. 몇 코마 마이너스 2,0와 0,0를 지나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아, 따라서 현재 스코어 f'x의 그래프가 이거죠. 그럼 f'x의 값이 지금 이 빨간색 그 자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는 현재 스코어 도함수가 양수지. x축 위에 있잖아. 다음 마이너스 2와 0 사이는 음수지. 밑에 있잖아. x축 밑에 0보다 클 때는 뭐지? 양수지. 아,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는 현재 스코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무슨 값? 극대. x 이꼴 제로에서는 무슨 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극소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극대값 f는 f의 마이너스 2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극대 찾는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원래 함수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2 더하기 a고요. 극소값은 f0죠. 그럼 f0는 얼마입니까? a겠네요. 되죠? 극소값이 여기다가 그 다음에 2 곱하고 그럼 2a 되네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하라. 얼마입니까 이거? 4 더하기 a. 그걸 더했더니 16이네요. 그럼 3a는 12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4입니다. 이렇게 정답 나올 수 있겠죠.
자, 극대극소 찾으실 때 도함수 부호 변화 판단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숙제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레벨 테스트를 풀어오는 겁니다. 레벨 테스트 61페이지까지인데 숙제 61페이지까지. 물론 가능한 사람들은 뒤에 레벨 3도 한번 풀어보고 대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벨 1과 레벨 2의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